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말을 고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매력을 처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력적인 대화를 나눈 후 상대방의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가장 재밌거나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자극한 사람이었습니다. 딱 세 가지 표현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나서 실천하면 됩니다. 먼저 왜 대부분의 대화가 금방 잊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비밀인 나는 원한다는 말의 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칭찬과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상대방이 별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가 한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던 경험은 있으시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대부분의 대화가 기억에 남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이런 대화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 연구소에서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들어오는 정보의 99%를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정보는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반면 강한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은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뇌는 마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말들이 들어오지만 필터를 통과하는 것은 감정이 담긴 말뿐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말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한국심리학회 최신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의 남성이 대화에서 감정이 아닌 논리에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대방의 기억에 남지 못합니다. 나머지 3명만이 감정을 자극하는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처음에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평범해지는 경우가 73%였습니다. 반면 처음엔 평범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71%였습니다. 소통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는 원한다는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대화에서 이런 말을 쓰시나요?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밥이라도 같이. 바쁘지 않으시면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혹시 괜찮으시면 이런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언뜻 보면 예의 바른 것 같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거절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부담감이 생깁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하나?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어떻게 답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생깁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제가 좋은 곳 알아뒀어요.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첫 번째 방식은 상대방에게 결정을 떠넘깁니다. 두 번째 방식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남성이 애매한 표현을 쓰는 남성보다 상대방에게 2.3배 더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셨는데 항상 혹시 시간 되시면 가능하시면 이런 애매한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끊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나는 원한다는 표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했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훨씬 편하게 반응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결정의 부담을 본인이 짊어지니까 상대방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원한다는 말이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압과 확신은 다릅니다. 확신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번 주말에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을 제시하되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영화 보고 싶어요? 라고 묻는 대신 이번 주에 이 영화 같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혹시 아마도 괜찮으시면 같은 단어를 줄이고 저는 원합니다로 바꿔보세요. 2주만 연습하시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비밀 잘 기억하셨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쁘시네요. 멋있어요. 재밌는 분이시네요. 들었을 때 기분이 좋기는 한데 뭔가 가볍게 느껴지죠? 금방 잊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칭찬들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유가 있는 말을 3배 더 잘 기억합니다. 서울대병원 인지과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단순한 결론보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 말이 훨씬 강하게 기억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의 힘입니다. 같은 칭찬도 이렇게 바꿔보세요. 단순 칭찬은 이렇습니다.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을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표현은 왜 좋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상대방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채고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진짜로 본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은 매우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처럼 외워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관찰하고 진심으로 느낀 것을 말해야 합니다. 대화 중에 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특별한 점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 방식이 독특한가요? 표현 방식이 재미있나요? 배려하는 방식이 조용하지만 깊나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왜냐하면과 함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써보세요. 점심 메뉴를 추천해 줬을 때 맛있었어요. 대신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취향을 딱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깊은 인상이 됩니다. 한 번의 완벽한 말보다 매일의 진심 어린 왜냐하면 이 훨씬 더 강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비밀도 기억하시죠?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입니다 라는 표현이 칭찬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감사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아세요? 칭찬은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준 영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할 때는 다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당신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깊은 연결감을 만들까요? 당연히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칭찬. 정말 긍정적인 분이세요. 감사.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함께 있으면 아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첫 번째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대화는 칭찬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을 느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준 사람을 5배 이상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3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만나는 남성들이 항상 예쁘다, 센스 있다는 칭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이 가볍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정말 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성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대화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더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요.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행동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당신이 늘 귀 기울여 들어주는 방식이요. 둘째,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말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셋째, 감사를 표현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3단계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늘 귀 기울여 들어주는 방식 덕분에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짧지만 강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래 기억됩니다. 이런 말은 며칠, 심지어 몇 주 후에 해도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후에 들으면 더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가지 비밀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애매한 말 대신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그것이 신뢰감과 매력을 만듭니다. 둘째, 왜냐하면입니다. 단순한 결론 대신 이유를 말해주세요. 상대방의 본질을 알아봐 준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깊은 기억을 만듭니다. 셋째, 감사입니다. 칭찬 대신 감사를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존재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세요. 그것이 오래 남는 연결을 만듭니다. 이제 이 3가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타이밍과 비언어적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언제 이 표현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이미 형성된 순간입니다. 오랜 대화 끝이나 함께 웃은 후처럼 말이죠. 대화가 막 시작됐을 때 갑자기 깊은 감사를 표현하면 어색합니다. 둘째, 집중된 순간입니다. 단 둘이 있는 순간 또는 집중된 대화 중에 사용하세요. 셋째,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표현은 공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한 말을 한 후 2초, 3초 멈추면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침묵은 말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인간 소통의 70% 이상이 비언어적입니다. 나는 원한다고 말하는데 눈을 피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린다면요? 말의 내용과 전달 방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말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둘째, 따뜻하고 직접적인 눈맞춤을 유지하세요. 셋째, 상대방 쪽으로 몸을 약간 향하게 하세요. 이 3가지가 말의 내용과 일치할 때 소통의 힘이 배가 됩니다. 이제 실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왜냐하면을 사용해서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해도 됩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먹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2주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애매한 단어를 교체해 보세요. 혹시 아마도 괜찮으시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멈추고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칭찬 대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누군가가 좋다고 느껴질 때 그냥 좋다고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각하고 말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표현은 조종 도구가 아닙니다. 진심을 더 잘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매력은 조종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성에서 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보려는 노력에서 옵니다. 관계는 쌍방입니다. 당신이 진심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같은 에너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나는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관찰해야 왜냐하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느껴야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가족 중 한 명에게 왜냐하면을 사용해서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밥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메뉴는 생각도 못했는데 딱 먹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나는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애매한 말 대신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하세요. 리드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둘째, 왜냐면입니다. 단순 결론 대신 이유를 말하세요. 매일의 작은 순간에 사용하세요. 셋째, 감사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해도 됩니다. 먼저 왜냐면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고 반응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은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를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조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후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야기도 편하게 꺼낼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 3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라는 명확한 의도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덕분에라는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자연스럽게 합쳐질 때 가장 강한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이 3가지가 자연스럽게 한 문장 안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의 소통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적 앵커링입니다. 앵커링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를 항구에 고정하는 뗏을 영어로 앵커라고 합니다. 감정적 앵커링이란 특정 감정을 특정 사람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갑자기 특정 사람이 생각난 적 있으시죠? 특정 냄새를 맡을 때 어떤 기억이 떠오른 적이 있으시죠? 이것이 앵커링의 원리입니다. 대화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강한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그 사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비슷한 감정이 들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표현은 이 감정적 tum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나는 원한다는 표현은 안정감과 신뢰감이라는 감정을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을 사용한 말은 이해받는 느낌이라는 감정을 연결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연결합니다. 이 3가지 감정이 모두 연결될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매력의 진짜 원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런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심 어린 소통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에너지가 첫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변합니다. 진정성, 깊이, 따뜻함입니다. 이것들은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진심 어린 소통을 할 때
오히려 20대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진심의 깊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겪어온 것들, 배운 것들이 모두 진심 어린 소통의 재료가 됩니다. 진심 어린 소통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한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놀라거나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깊이 있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심이 전달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진심 어린 소통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인교육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통 방식의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87%가 3개월 후 인간관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 해보세요. 첫째 날은 왜냐하면을 한번 써보세요. 둘째 날은 애매한 표현 대신 명확하게 말해보세요. 셋째 날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2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진심으로 해나가세요. 여러분 모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나씩 익혀가면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왜냐하면만 연습하세요. 두 번째 주에는 나는 원한다는 표현을 추가해보세요. 세 번째 주에는 감사 표현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대화에서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나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다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진심 어린 소통은 계산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통합니다. 진심 없이 기술만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쓴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분명히 무언가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심을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당신 자신이 더 강해집니다. 더 자신감 있어집니다. 더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매력이 됩니다. 연세대 심리상담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진심 어린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인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보다 장기적으로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바로 그런 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계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오늘 배운 것을 사용해서 한마디를 준비해 보세요. 당신이 해준 것 덕분에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왜냐하면과 함께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에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해 보세요.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하다는 것 알아도 말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나는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알아도 애매하게 말하면 소용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알아도 그냥 넘어가면 소용없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무거운 것을 들면 다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면 어느새 훨씬 강해져 있습니다. 소통의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에게 왜냐하면 하나를 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일은 동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 다음 날은 중요한 사람에게 나는 원한다고 말해 보세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용기 근육을 키워가면 3주 후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진심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는 그 진심을 더 잘 꺼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진심을 담아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